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그죠? 좋은 주말이에요. 활기찬 주말. 신대표 방송을 또 선택해 주셔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송을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또 시장이 또 좋아지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표로서 좀 삼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미국 시장이 왜 올라오죠? 미국 시장이 지금 강하게 지금 밀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페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적으로 QE에 대한 부분, QE 완화책이죠. QE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 유지를 하느냐, 뭐 그냥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유지하느냐, 미국 시장의 변화, 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변화했을 때의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들어온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의 이 파급 효과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 여건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 금리와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요, 회원님들, 이건 아셔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온다고 해서 주가가 빠진다라는 이 공식은 정확히 맞는 말은 아니에요. 금리가 올라오면 주가가 뭐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여건이지, 금리가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 금리가 같이 올라오는 채권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죠? 주가가 내릴 때 뭐 금리도 같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채권들이 있어요. 그 여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냥 우려감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저는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했었던 내용들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일 골자, 주가하고 금리, 여기에 이 상관관계를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금리가 올라온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페드 같은 경우에는 QE 정책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맞죠? 그죠? 그래서 그 여건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아직까지는 시장 여건의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상황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 거고, 주가의 이 버블적 측면, 굉장히 과도하게 올라왔다라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아닌 거고, 시장 PER에 대한 부분을 따져봐도 한국 시장의 PER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진짜 뭐 PER이 8배, 9배 뭐 이런 쪽으로 있는 거, 그건 진짜 너무 낮게 움직였었던 상황이고요. 최근에 PER이 13배에서 14배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전보다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여건과 기업들의 기대 수익률, 뭐 기대 EPS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어쨌든 뭐 지금은 4월달이고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PER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만 인식을 해주면 됩니다. PER이 낮아진 부분에서 다시 PER이 올라올 수 있는 이 여건의 주가와 동행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되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을 찾으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시장 여건에서 요 여건이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이 도표에 대한 부분에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어렵죠, 그죠? 수요와 공급의 곡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AS 곡선을 공급 곡선이라고 해요. AD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고 그래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AS와 AD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A가 붙은 거는 총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수요 곡선은 S고요. 공급 곡선은 디맨드 해갖고 D, 서플라이, 디맨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건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가격에 대한 시스템은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주식에서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의 이 높낮이가 결정이 되는 거고, 생산량의 총량이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 상황에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죠. 물가가 올라오는 이 상황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 여건으로 만들어 준 것. 금리가 올라오는 여건에서 자금적 수요에 페드,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는 거 아니냐. 이 테이퍼링이 뭔지 아세요?
테이퍼링이 뭐예요? 이 테이퍼링은요, 완화 정책? 그렇죠. 테이퍼링은 이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출구조사를 통해서 완화책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요. 단계를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으면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는 돈을 풉니다. 그죠? 이 유동성이라고 얘기해줘요. 각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 한국은행이고요. 미국은 페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방준비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연방은행이랑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미국은 뭔가 이 통제받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각국에는 중앙은행이 있잖아요. 그죠? 유럽 중앙은행 20이라고 얘기하고 경기가 안 좋으면 페드가 나서서 돈을 푸는 거죠. 돈을 풀다가 안 돼. 돈을 푸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 이자율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고 두 번 낮추고 이자율을 더 낮췄어. 금리에 대한 부분이 제로금리로 왔어. 제로금리로 온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는 유동성 공급, 돈을 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낮출 수 없으니까 이제는 돈을 풀어야지. 채권 매입을 해서 돈을 푸는 거야. 시중에서 발행을 했었던 채권을 매입을 해주면은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하니까 중앙은행에 있는 돈들이 풀려나가는 거죠. 시중에 이 돈을 풀어내는데 이 페드에서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제일 먼저 출구 전략을 통해서 풀려있는 이 유동성을 줄여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줄여나간 다음에 이거 다 줄인 다음에도 안 잡혀?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지. 이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 올리고 금리를 3번 올리고. 물론 이제 병행을 하겠지. 순서를 따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병행을 하겠지. 근데 아직 연준에서는 테이퍼링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에도 연준이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갑자기 또 찾으면 없어요. 여기 있네. 매달 800억 달러 매달 8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90조 원 국채를 매입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400억 달러 정도의 주택저당증권을 매입을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니까 돈이 풀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동성, 돈의 힘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지는 이 여건을 만들어가는 거고 이 돈들이 뭉쳐서 어디로 움직여요? 투자처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안전자산에서 투자했었던 이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자산으로 움직이는 수익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주식시장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뛰어들 수 있는 부분에서 연준은 아직까지는 물가 자체적인 부분 2%에 대한 물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2%에 대한 물가가 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2% 물가에 대한 부분에서 평균 목표 물가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평균적으로 일시적으로 2%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평균적으로 2%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약간 좀 뒤로 밀어놓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물가가 3% 4%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라면 당연히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금리를 올리는 그런 여건에서 자산 매입 프로그램 관련돼 있는 부분을 축소를 하고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서 자금을 회수해서 경기에 대한 부분을 급하게 상승하는 부분을 조절을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한국도 지금 제4차 유행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700명 나온 적도 있어요. 지금 700명 아래로 지금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경기의 신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각국 정부 그리고 각국의 이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한국은행도 열심히 지금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한국은행 자체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 경제 정책적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도 파월 의장 그 다음에 연준의 이 전 의장이었었던 옐런 재무부 장관 손을 두 손 맞잡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물가가 올라온다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방법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에 잡는 방법적 부분은 진짜 다양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 잡을 리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신감을 표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금리는 제로금리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부분을 갖고 향후에 금리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미리 짐작한 투자자들의 매도 공세가 있었던 상황이고 미리 짐작한 매도 공세를 한 투자자들은 바닥서부터 올라올 때에 수익을 냈었던 부분이니까 차익 매도에 대한 여건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여기에 뒤늦게 참여를 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났다 이거 이러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불안해서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여건에서 기술주들에 대한 하락이 좀 더 있었던 거죠.
근데 왜 기술주가 내리는지 알아요, 그러면? 이 회원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왜 기술주들이 안 좋을까? 금리가 올라오는 부분에서 뭐 기술주들이 나쁠 이유 있나? 뭐 다른 회사들은 안 좋아? 이런 부분들이 자산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차원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면 현재의 시장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요소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테이퍼링이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 자체는 풀려있는 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나 유동성을 줄일 수 있는 출구 전략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런 단계는 아니죠. 물가와 금리 간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건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대한 등락을 만들어내는 거고 주가에 대한 등락에서 수요와 공급 이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물가를 어떻게 볼 거냐 수요를 어떻게 볼 거냐 아니면 공급을 어떻게 볼 거냐 생산량과 고용지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명확히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해서 주가가 꼭 내린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 상황이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그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온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항상 적정 부분의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경기가 성장하는 여건을 만들어냈고 경기가 꾸준하게 성장하는 이 상황이 현재의 우상향 곡선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경기 진착 속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항상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나중에 보면은 경기가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도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직은 이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경기가 하강을 하고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진짜 마이너스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좀 너무 앞서갔나?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 맞죠?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처음이에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부분이 처음이라고. 근데 향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일어날까? 마이너스 성장률이. 경기에 대한 부분에 경제가 계속적으로 부풀어 올라오는 거예요. 성장률에 의해서 자꾸 부풀어 올라와야 되는데 이 부풀어 올라오는 부분이 축소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요. 브라질 있잖아요,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있죠, 아르헨티나. 특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 살았냐면 지금은 후진국이잖아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 살았냐면 아르헨티나 저도 안 가봤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인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이 도로가 대리석으로 돼 있대. 대리석. 혹시 아르헨티나 가보신 분 있어요? 아르헨티나? 도로에 깔려있는 게 원래 아스팔트가 깔려있어야 되는데 대리석이 깔려있어요. 대리석은 뭐예요? 진짜 뭐 이런 호텔 아니면은 백화점 이게 큰 백화점 가면은 밑에 이 대리석으로 쫙 깔려있잖아요. 그걸 길바닥에다 깔았다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부유하고 강국이었는데 경제에 대한 성장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줄 알았었던 이 성장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르헨티나는요 방목만 해도 돼요. 소를 갖다 잡아다 파는데 100마리를 잡아서 팔았어. 뭐 영국에 수출했어 아니면 이탈리아에 수출했어. 근데요 200마리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날 가면. 왜? 새끼들이 계속 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500마리를 잡아서 팔았어. 그랬더니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냥 늘어나는 거야. 그냥 석유를 뽑아서 파는 거랑 똑같아. 쿠웨이트 이런 데 보면은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뭐 걔네들은 조상 잘 만나서 그런 거지. 땅덩어리 밑에 석유가 있으니까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은 지금 아프리카나 뭐가 달라. 똑같지. 뭐 먹을 게 뭐 있어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돼.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였는데 정치에 대한 부분이 추락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고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는 그런 여건에서 지금 후진국으로 낙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한국도 이 침체되는 이 여건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로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약간 먼 미래지만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눈으로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는 한국 내의 미래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린다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인구의 감소입니다. 그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는 그거예요. 인구에 대한 감소.
지금은 한 달 한 달 지나갈 때마다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고 태어나는 애들이 너무 적어요. 결국은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중에 부양을 해야 될 국민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 부양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매년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매년 마이너스. 진짜예요. 진짜 매년 마이너스 성장 나옵니다. 뭐 이 얘기는 이제 외람단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정책적 부분으로 들어올 때 지금은 이제 선거 때문에 지금 난리를 치고 앉아 있는 상황이고요. 정책적 부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기에 쳐다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들어올 때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젊은 층들이 지금 아이를 안 낳는 거는 진짜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 시스템이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 그냥 자고 일어나면 집값만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집값에 대한 물가 수준을 한번 봐봐봐.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월세를 살고 있고 나는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꼬박꼬박 돈을 모아가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만 더 모으면 살 집이 1억이 올라왔어. 2억이 올라왔어. 이제는 뭐 근접도 못해. 20억 30억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비용적 부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 교육비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이거는 뭐 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경쟁이 안 되는 거지.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갖고 있는 자와 갖고 있지 않는 자의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됐다는 거야. 정책적 부분, 정치적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쪽으로 갔냐? 내가 일로 가려고 그런 게 아닌데 잠깐만요.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인플레이션이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플레이션은 괜찮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제 성장 이것은 유리한 그런 상황이에요.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의 경제 성장은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거죠. 자, 그 여건에서 물가와 생산량에 대한 차이, 물가와 고용에 대한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하에 있었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수요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맞죠? 그죠? 수요가 없었던 상황이었었고 공급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공급이 줄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경기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었었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죠? 공급에 대한 부분을 줄여놨는데 갑자기 이제 수요가 기대에 의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차량용 반도체를 보면 알아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수요와 공급이 적정 부분 유지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줄어들어 있는 이 공급에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면서 수요가 막 몰리기 시작을 했다고. 생산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다고. 거기에 전기차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했다고. 전기차에 대한 부분으로 확대되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요가 공급보다 높아지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품귀 현상에 의해서 지금은 조업 중단, 사재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은요. 각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조업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5월 달이 아마도 공장이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제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진짜 이거 잘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급작스럽게 총수요에 대한 부분이 늘고 있는 상황을 이제는 이해할 거고 공급은 줄어있는 부분이었는데 약간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현재의 부분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늘어나는 부분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물가라고 보시면 돼요. 물가라고 보면 요거는 이제 고용량이라고 봅니다. 물가와 고용,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미국의 정책 정당을 만들어냈고 인플레이션에 조금 더 집중하는 쪽, 이쪽을 지금 공화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업률에 조금 더 집중하는 쪽을 민주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업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포기해야 되는 이 역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약간 좀 유식한 말 한번 쓸게요. 필립스 곡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필립스 곡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가 수요가 느는 부분에서 물가가 올라오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적
경제적 요새에서는 건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물가가 3% 이상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2%로 잡기 위한 방법은 있고 2%와 3% 이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목표, 그러니까 평균 목표, 평균을 따져서 평균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책정하겠다라는 이 기막힌 연준의 이 발상은 대단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시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주탐생 본방사수니까 꼭 공방사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